네, 일단 이제 딥러닝 모형을 먼저 일단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딥러닝 모형은 기존에 머신러닝 했던 거랑 동일해요. 데이터 전처리하고 모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검증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딥러닝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스텝만 잘 알아두면 돼요. 데이터 타입 통합, 특성 데이터를 숫자 컬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특성 선정, 그 다음에 데이터 분리, 그다음 모델 생성, 모델 컴파일, 그다음에 훈련. 결국은 내가 피처를 숫자로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문제지랑 정답지로 분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델을 하나씩 레이어를 쌓아가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어떤 로스 펑션, 이 모델이 가야 되는 방향, 그 다음에 코칭을 어떻게 갈 것이냐, 뭐 학습하는 거를 뭐 빠르게 러닝 레이트를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코칭을 아담을 줄 것이냐 뭐 RMS, PROP 이런 걸 줄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훈련 때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이벨루에이트하고 예측하는 것까지가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돌려보면은 이상하게 떴었는데 네, 컨트롤 C. 네, 여기 사이트에 한번 이제 주피터 랩을 켜시고 켜보시면은 그냥 여기다가 어, 쓰는 거죠. 1번 데이터 타입 통합 및 특성 숫자 변환, 그 다음에 특성 선정 및 데이터 분리. 그 빈칸 채우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델 생성,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 그 다음에 모델 훈련, 모델 평가. 머신러닝에는 모델 평가, 이벨루에이트가 없는데 딥러닝에서는 이벨루에이트라고 하는 게 이미 아예 함수로 존재를 합니다. 모델 예측. 뭐이 정도까지만 보죠. 일단 데이터를 불러와 볼게요.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mp, import 나중에 차트를 그릴 수도 있으니까 matplotlib library.pyplot as plt %matplot library inline from tensor matplot from tensorflow as 점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from import tensorflow as tf 그 다음에 from tensorflow 점 keras import 시퀀셜하게 keras 점 layer tensor from tensorflow keras 점 layer import dense 전 연결층 그 다음에 드롭아웃 레이어 뭐 from tensorflow keras import 시퀀셜하게 내가 층을 쌓겠다. 이렇게 넣어놓고 일단 pd.read.csv 해서 한번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점점 슬러시 데이터셋 폴더 밑에 있는 피처스 리그레션 이그잼플 얘를 셋업 피처스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피처스 데이터의 헤드를 찍어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죠. 지역 뭐 이 지역에 이 상품군이 있고 상품군 안에는 상품이 들어있고 실제 우리가 정말 구매하는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별로 실제로 과거 판매 실적, 이때가 홀리데이, 어린이날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는 대휴일인 경우에는 1, 소휴일인 경우에는 4 이런 식으로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큰 거는 1,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휴일은 4 이런 식으로 어떤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프로모션이 할인을 했으면 yes 또는 no. 그다음 프로 퍼센트는 내가 할인을 실제 몇 프로를 했느냐, 20%를 했다. 이런 식으로의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데이터 타입 통합은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타입을 테이블 정의서라고 해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타입을 정의를 아예 딱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s 타입으로 모든 타입을 어떤 그 문서랑 딱 통합을 시키면은 그 문서만 보는 문서대로 로직을 짜니까 다른 외부 영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델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데이터 타입 통합은 스킵을 하고 특성 숫자를 변환을 하도록 할게요. from scikit-learn from scikit-learn 말고 지금 현재 yes, no를 바꿀 건데 features 데이터에 holiday y 홀리데이 라벨은 features data.map 하는데 dict yes no 맵을 하나 만드는 거죠. yes일 경우에는 1, no일 경우에는 0 이렇게 만드는 거죠. yes no 맵을 features data.holiday를 매핑하고 프로모션을 yes일 때는 1, no일 때는 0으로 매핑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 두 개를 특성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선정을 하는 건데 원래 이제 그 기본적으로 딥러닝에서는 숫자 컬럼 그냥 몽땅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재료로 해서 네가 알아서 컴퓨터가 노브를 조절해가면서 각각의 피처, 숫자 컬럼에 대한 피처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가중치를 올리고 이상한 거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features data.select d type 내가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하겠다. 뭘 선택을 하느냐? mp. 뭐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mp.number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넘버 컬럼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olumns 전체 컬럼즈를 리스트로 만들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피처 컬럼이 되는 거죠. features insert p-t-u-r-e-s 이렇게 되는 거죠. features는 features data select d type mp.number columns를 제가 리스트로 변하는 것까지 갑자기 지워졌네요. 그래서 features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숫자 컬럼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features를 선택할 때 머신러닝과 같이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선택을 해도 되고 뭐 리니어 모델 같이 아예 서머리를 해서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거를 뭐 넣다 뺐다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그냥 std 코는 0.5 어떤 기준을 선택을 하고 features 데이터에 코 하면은 결국은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관계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0.3보다 큰 애들 또는 0.5보다 큰 애들을 잡는 거죠. 일반적으로 0.3에서 0.7은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0.7보다 높으면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걸 제곱시키면 설명령이 되죠. 거의 10에서 얘는 4.9니까 49%이 정도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0.5로 잡았어요. 일단은 0.5로 잡고 그래서 features 데이터를 얘를 core df로 잡고 core df라고 하는 변수에 넣고 결국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판매량과 뭐 프로모션이 70% 같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 뭔가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하는 변수를 피처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rrelation df라고 하는 곳에서 log codf.qty가 0.5보다 큰 거. 대신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올라갈 때 반대로 떨어지는 애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거를 같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이 피처에는 QTI와 QTI는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1입니다.
얘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고의 qty가 1이 아닌 거를 선택을 한다. 다중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끼리는 괄호로 묶어주고 줄 이음표 슬러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괄호로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unexpected character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나 일단 엔드 기호가 있어서 엔드 기호 자체가 어떤 줄 이음을 내가 또 어떤 조건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줄 이음표를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판매량과 0.5 이상인 것들만 지금 추출이 된 거죠. 음의 상관관계. 얘가 올라가면 판매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떨어지는. 하지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얘를 여기에서 인덱스 컬러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index 얘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얘를 피처스라고 둡니다. 그 다음에 정답지 라벨은 우리가 QTY 판매량이 실제 저런 피처에 이런 정답지 판매량이 서로 관계가 있다, 이걸 주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데 데이터 분리는 이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인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잡고 더 과거인 데이터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최신 데이터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그러면 피처스 데이터에 어떤 위어 위크 연주차 정보의 디스크라이브를 찍어보면은 DSCRIB 얘의 최소 값은 2015년 1주차이고 맥스 값은 2017년 14주차다. 뭐 80대 20으로 보통 분리를 시키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2017년도 전을 전부 다 학습시키고 2017년도 이후 데이터를 내가 한번 학습을 해보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처스 데이터 year week 피처스 데이터 std 어떤 std 스탠다드 year week는 2017년 뭐 00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스는 피처스 데이터 log 내가 피처스 데이터의 year week가 훈련 데이터니까 std year week보다 작은 애를 훈련을 시키고 결국 2016년도까지를 훈련시키고 컬럼은 피처스만 재료로 넣는다. 그 다음에 피처스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답지는 같은 구간에서 라벨 QTY를 문제지로 두고 실제로 얘가 테스트를 하면서 들어가겠죠. 테스트 해볼 데이터는 큰 데이터 std year week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피처스 얘는 라벨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피처스 얘는 라벨 테스트 데이터 꼭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실제 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프린트 해서 쉐입을 다 한 번씩 찍어보라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와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벨,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스와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는 더 많고 테스트 데이터는 2017년도가 14주차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디스플롯을 안 찍어서 그러는데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모델을 데이터를 분리를 시켰어요. 결국 특성 선정했고 그 다음 데이터를 문제지랑 정답지로 훈련시킬 문제지 정답지, 테스트로 확인해 볼 어떤 문제지랑 정답지, 기출문제 셋이랑 결국은 모의고사 셋을 만든 거죠. 그럼 모델 생성은 모델은 시퀀셜 내가 층층이 하나씩 쌓겠다. 제가 모델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모델은 층층이 하나씩 쌓을 건데 그러면은 add를 해야겠죠. 덴스 레이어를 쌓겠다. 여기에는 unit
내가 동그라미 뉴런을 몇 개나 만들 것이냐. 그래서 뉴런 카운트 그냥 서클이라고 할게. 서클 카운트는 32개짜리를 내가 하겠다. 출력 동그라미 피처가 2개가 있는데 만약에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32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2개씩 32개의 웨이트가 쭉 생기겠죠. 그래서 유니트는 서클 카운트,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렐루 액티베이션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동그라미를 떠나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값을 내가 출력을 시키겠다. 근데 첫 번째 레이어는 인풋 쉐입이 들어가야 돼. 인풋 쉐입을. 내가 이 처음에 들어가는 레이어를 만들 건데 이 레이어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피처의 개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시킬 데이터에 0, 첫 번째 행에 쉐입을 찍으면은 걔가 결국은 인풋 쉐입이 된다고 했어요. 인풋 쉐입. 얘가 인풋 쉐입은 인풋 쉐입. 결국 딱 이렇게 해서 모델.add에서 하나를 더 만든 거죠. 얘가 이제 인풋 레이어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히든 레이어. 인풋 레이어에서는 처음 피처에 대한 어떤 그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풋 쉐입이 들어가고, 히든 레이어부터는 그냥 유닛, 서클 개수랑 액티베이션만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히든 레이어 만들고,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는 출력 레이어는 내가 이런 피처들 내가 30% 할인하고 홀리데이가 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나가는 아웃풋은 하나가 돼야 되니까 유닛은 하나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해서 히든 레이어까지 만들어 줍니다. 모델.서머리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피처의 개수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플롯을 찍어보면 되죠. shape from tensorflow keras utils import 플롯 모델. 플롯 모델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모델은 모델, 그 다음에 show shape은 true. 그래서 찍어보면은 원래 피처가 4개가 있는데 32개를 넣어서 4 곱하기 32 동그라미 32개에 각각 피처 4개의 가중치가 들어가니까 32 곱하기 4 해서 128개의 웨이트가 있고 32개의 바이아스가 있으니까 결국 총 160개가 생기게 되겠죠. 서머리에서 결국은 첫 번째 레이어 때 서머리에서 여기서 160개가 나오고 32개 곱하기 32개에 바이아스 32개에서 1056개가 나온다. 파라미터가 총 1249개로 그래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 생성까지는 끝났어요. 그다음 모델 컴파일. 이 모델이 실제로 지나가면서 지금 로스 펑션 결국은 타겟팅 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min absolute error. 근데 최소 제곱법 이야기했죠. 결국은 지금 현재는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숫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결국은 숫자를 예측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조절하는 방법은 최소 제곱법을 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최소 제곱법으로 결국 웨이트랑 바이아스를 조절을 하면서 민 스퀘어드 에러를 찾아가면은 결국은 웨이트를 조절함에 따라서 민 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떨어지는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죠. 그레디언트가 기울기니까.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최적의 웨이트를 찾아가는데 그때 기준이 민 스퀘어드 에러다. 각각의 그 차이를 제곱을 시켜서 정확하게 틀린 점과 잘 되는 거를
구별을 해보자 이거였죠. 그래서 로스는 mean squared error,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이게 웨이트랑 민스퀘어드 에러를 줄여갈 때 웨이트 막 조절을 하다가 이거를 퍽퍽퍽퍽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것이냐, 어떤 코칭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너무 미세하게 하면은 속도가 느리다, 그 대신 너무 빠르게 하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아담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섞은 거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매트릭스는 내가 실제 로스 펑션 외에 출력해주고 싶은 값은 min squared error 다시 똑같이 보여주고 min absolute error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컴파일 끝났죠. 근데 모델 훈련을 해야겠죠. 모델.fit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 x는 문제지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와 y 정답지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벨을 던져주고 배치 사이즈, 내가 실제로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의 쉐입을 찍어보면은 105개가 있어요. 결국 105개가 있는데 이 105개에서 결국은 내가 이런 웨이트, 이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에 대한 웨이트들이 있는 이 웨이트를 배치 사이즈가 돌 때마다 이 웨이트를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줘요. 만약에 여기다가 배치 사이즈는 트레인 데이터 피처의 길이로 하게 되면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겠죠. 근데 문제를 다 한번 풀었을 때를 1에포크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3번 정도 문제를 다 풀고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한 3번 정도 좀 3개로 좀 나눠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배치 사이즈는 기본 디폴트로 32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배치 사이즈 디폴트 will default to 32 이렇게 되어 있죠. 배치 사이즈 32로 하면은 105개가 32, 그 다음에 32, 그 다음 나머지 96에서 뭐 105를 빼면은 9? 9 맞나요? 머리가 잘 안 도네요. 그렇게 총 4번을 끊어서 뉴런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겠죠. 배치 사이즈는 32, 그 다음에 버보스는 내가 학습하는 거를 보여줄 것이냐, 밑에다가 로그를 쭉쭉쭉쭉, 아니면 0으로 하면 안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근데 그냥 보여주는 거, 에포크 한 문제를 다 푸는 거를 얼마나 할 거냐, 이 BOCHS는 한 1000번은 돌리겠다.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총 4번을 업데이트를 하는 걸 1000번을 돌리니까 총 웨이트 업데이트는 4000번이 되는 거죠. enable scrolling output 해가지고 네. (725) 해서 총 1000번이 돌 거예요. 보면 민스퀘어드 에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435 민 앱솔루트 에러,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좀 더 컸을 거예요. 지금 훈련이 다 끝났네요. 이 모델이 이미 훈련이 다 끝났는데 이 모델이 훈련된 거를 한번 진짜 로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웨이트를 어떻게 보면은 조절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델이 이미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모델 시퀀셜을 하면 얘가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켜줘요. 모델을 초기화 시켜주고 다시 모델을 생성하고 컴파일하고 얘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에 답습니다. 히스토리는 하면은 이 히스토리에 훈련된 결과가 다 저장이 돼요.
다시 한번 1000번을 돌겠지만 처음에는 민 앱솔루트 에러가 1210이었는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442까지 막 쭉쭉 떨어지네요. 뭐 더 떨어지겠죠? 훈련을 한 2000번 정도 하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얘가 아무리 뭐 딥러닝이라고 하지만 재료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좋지 않으면은 얘가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뭐 얘가 뭐 1만 번, 1억 번 한다고 해서 얘가 정확도가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과거 데이터가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1000번 다 끝났네요. 히스토리를 내가 저장을 했으니까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스가 남아 있어요. 이거를 pd.data 프레임으로 말면은 이런 식으로 로스, 아까 우리가 매트릭스에다 두 개, 민 스퀘어드 에러랑 민 앱솔루트 에러를 컴파일에다가 매핑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로스랑 같이 보여주게 돼요. 로스, 그다음 민 앱솔루트 스퀘어드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 결국은 이 로스는 무엇이냐? 내가 10개라고 했는데 예측을 뭐 15라고 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5. 얘를 제곱을 시켜서 25. 얘는 하나는 그 다음은 20인데 25라고 예측했다. 얘도 틀린 게 5네. 이 5를 제곱. 그러면 이 제곱시킨 에러들의 평균이 민 스퀘어드 에러인 거죠. 민 앱솔루트 에러는 제곱시키지 않은 그냥 에러. 증폭을 시키니까 웨이트를 조절할 때마다 이게 틀린 거는 확 부각을 시키니까 얘는 웨이트를 조절을 할 때 틀린 애는 확 올려주고 잘 맞추면은 최대한 그 민스퀘어드 에러가 딱 떨어지겠죠. 근데 조금만 또 틀어지면은 조절하면 갑자기 또 에러가 팍 뜨고 이렇게 지금 가져간다는 거예요. 얘를 그냥 히스토리를 남겼다. 매프로 라이브러리도 했으니까 뭐 시본을 그리면은 차트도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히스트 df라고 하는 변수에다만 담고 끝낼게요. 여기까지 끝나면 모델.evaluate 하고 모델.evaluate에서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와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지를 매핑을 시키면 로스, 민 스퀘어드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evaluate 함수가 있어서 그냥 바로 얘가 민 스퀘어드 에러는 이 정도구나, 테스트 데이터의 민 앱솔루트 에러는 이 정도 나오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predict 지금 현재 이미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에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를 던지면 이런 피처에 따라서 예측값이 298로 내가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예측값이 생기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는 무엇이냐? 각각 H 클러스터 프로모션도 안 하고 홀리데이도 없고 프로모션도 안 하면서 휴일도 아닌 이런 데이터셋이 오면 한 298개가 팔린다 라고 예측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모델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머신러닝하고 다른 게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미 모델을 직접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만들어요. 머신러닝 때는 그냥 사이킨런에서 하나씩 불러왔다라고 하면은 모델을 직접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만든다. 애드 시키면서. 두 번째는 훈련시키는 데이터가 기존에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훈련시킬 데이터를 또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키는 걸 뭐 셔플을 써서도 분리를 시킬 수 있지만 이 훈련 데이터 자체를 또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왜냐면은 얘가 이 훈련 데이터를 그냥 계속 돌리면은 얘가 과적 카피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얘를 8대 2 정도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계속 훈련을 하면서 발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한번 얘가 에포크를 계속 돌아가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내가 너무 이 문제지만 딱 보면은 답을 내다가 내가 너무 과적합, 너무 오버피팅이 돼가지고 이 문제지에만 딱 피치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를 아예 못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로스가 올라가는데, 로스가 떨어지는데, 발리데이션은 갑자기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내가 자신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서 테스트 데이터를,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못 풀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건 핏할 때 그냥 알아서 이 발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0.2, 8대2로 또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분리를 시키겠다 라고 줄 수도 있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직접 밀어 넣어 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발리데이션이라고 원래 써줘야 돼요.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0.2. 자, 그러면 한번 모델 한번 다시 시퀀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초기화시키고 컴파일하고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인덱스 에러가 떴네요. 왜 에러가 떴을까요?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라고 떴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와 배치 사이즈는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0.2. 잠시만요. 모델 원래 돌았던 거니까 모델 다시 시퀀셜하고 모델 훈련 해봅니다. 어허.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에 쉐입을 찍어보면 105개, 트레이닝 라벨에 쉐입을 찍으면 105개에 하나.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데요. 에폭스도 있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0.2로 스플릿을 시켜라 라는 것도 네,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죠. 뭔가가 얘를 잠시 주석 처리하면 도네요. 발리데이션 데이터, 제가 발리데이션 스플릿을 써야 되는, 발리데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미 만들면은 발리드 피처, 그 다음에 발리드 라벨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발리데이션 데이터에다가 걔를 집어넣었던 거죠. 내가 이미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또 0.8 정도로 또 튜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 피처와 라벨을 이런 식으로 가로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귀찮아서 따로 안 만들고 발리데이션 스플릿은 0.2로 그냥 알아서 네가 8대2로 기계가 만들어줘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다시 모델 시퀀셜 초기화시키고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이제는 잘 돌아가죠? 얘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원래 기존에는 105개가 있어서 4번 32씩 4번을 끊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105에서 80%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한 8, 5, 40, 8, 10, 80에 40, 8, 한 80개 정도 되니까 얘가 32개씩 배치 사이즈로 끊으면은 두 번밖에 한 에포크 세 번밖에 안 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세 번에 끊어서 가져간다. 대신 이제 이거를 훈련을 시키고 바로바로 발리데이션을 같이 체크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발리데이션 로스도 있고 에포크마다 로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80%로는 이 정도의 미스케일드 에러가 나오고 발리데이션 에러는 이렇게 로스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발리데이션을 넣게 되면은 얘가 조금 천천히, 당연히 이제 한 에포크에서 발리데이션 체크도 하니까 조금 시간이 좀 더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델 훈련까지는, 네, 끝난 거죠.
하나, 둘, 셋. 발리데이션만 집어넣어도 좀 오래 걸리죠. 그런 다음 히스토리 데이터를 또 한번 다시 똑같이 찍어보면은 약간 좀 다르게 기존의 로스 민스퀘어드에다 발이 전부 다 하나씩 더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발리데이션이. 그래서 당연히 테스트 셋이 조금 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 이벨루에이트 똑같이 해보고 그 다음 모델 예측 똑같이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고, 이 모델을 다 만들었으면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모델을 예측한다. 우리가 모델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훈련 셋과 훈련 코드와 프리딕트 코드는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트레이닝과 프리딕트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재학습으로 지금 현재 모델을 열심히 훈련을 시켰으면은 예측이랑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훈련셋을 모델의 구조를 따로 저장하고 가중치를 따로 저장하고 나중에 예측할 때 얘네들을 그냥 갖다가 쓰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도 느끼셨겠지만 예측 훈련할 때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00번, 2000번 돌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내가 매번 예측할 때마다 훈련을 하고 또 예측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훈련은 다 해놓고 나중에 이미 이 동그라미 뉴럴에 세팅되어 있는 가중치가 다 매핑이 다 완료가 끝나면은 그 모형하고 가중치만 돼 있는 상태에서 피처만 집어넣으면 예측값이 나오도록 프리딕트 모델이랑 훈련 모델을 분리를 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게 크게 모델 재사용이죠. 모델 재사용. 그 모델의 구조를 저장도 해야 되고 모델 구조 저장, 모델 구조. 그 다음에 그 모델의 껍데기에다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평균은 0의 표준 편차 1인 가중치들이 처음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학습을 한 가중치를 따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모델.to JSON 하면은 제이슨으로 모델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모델은 모델.to 모델 구조 스트럭처는 모델.to JSON. 그 다음에 가중치는 모델.save weight 가중치만 내가 모델.h5 현재 폴더에다가 저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새로 폴더를 하나를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플러스에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면은 새로운 파일에서 import pandas as pd 하고 아까 제가 모델 만들 때 얘를 가지고 오려면은 이 모델 구조도 저장을 해야겠죠. import jam library라고 하는 걸 쓰면은 얘를 또 저장할 수 있어요. jam library 덤프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jam library dump 현재를 모델 pickle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뭘 저장을 하느냐? 모델 s를. 이 덤프라고 하는 거는 이 모델 s 값을 현재 폴더에 저장을 해라. 그러면 s 스트럭처 저장됐고 웨이트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새로 폴더를 만들어서 import jab library 하고 jab library load dump model s pick 불러오는 거죠. 얘를 모델
S. 모델 웨이트는 여기선 좀 다른데요. 실제 모델 구조체를 여기서 불러왔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from tensorflow.keras.model import model from JS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model from JSON으로 만든 애를 실제 loaded 모델이라고 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loaded 모델에서 model from JSON이라고 해서 loaded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 loaded model.summary 한번 해볼까요? 그냥 바로 아까 만들었던 그 모델이 불러와집니다. 근데 이 loaded 모델에서 .get weight 하면은 모델의 가중치가 나오는데 얘는 하나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모델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만 그린 거죠. 그다음 액티베이션 펑션 이 정도만. 그래서 이 loaded 모델 load weight 내가 웨이트를 저장할 건데 그거는 model.h5 제가 아까 저장을 했던 게 이거죠. 네, 이걸로 저장을 로드를 하면은 이 로디드 모델이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지고 온 거죠. 로디드 모델 get weight 하면은 아까 전이랑 좀 다르게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불러오기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미 학습된 모델 가져오기가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로드 웨이트까지 해서 가져왔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죠. 예측을 한다. 예측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features 데이터를 썼잖아요. 그래서 pd.read csv dataset 밑에 features 데이터에 ab 테스트 features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features 데이터에서 결국은 이미 로디드 모델을 가져왔으니까 로디드 모델 예측을 해야 돼요. 프리딕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 딥러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피처가 그러면 뭐지? 피처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의 구조, 그 다음에 모델 웨이트는 가져왔는데 모델의 피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피처가 2개인가 3개인가? 그럼 피처 컬럼은 뭐지? 그 다음에 피처에서 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냥 데이터 불러오면 끝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아까 저장을 할 때도 제가 model.toJSON으로 모델을 저장을 했는데 저장할 때 실제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에다가 같이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피처를. 이미 피처스가 뭐였냐면은 H클러스터, H클러스터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델 S는 model.toJSON인데 실제 내가 저장하고 싶은 거는 대괄호 하고 피처스와 리스트에다가 첫 번째는 피처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델 S라고 해서 이게 모델 인포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이 모델 인포를 피클로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외부에서 나올 때 모델 피클 파일을 불러오면은 여기서 당연히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모델 S로 내가 잡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왔는데 얘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0번째는 피처가 담겨 있고 그 다음번에는
구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델즈의 1은 구조를 불러오는 거고, 여기에 피처스는 모델즈의 0이 되는 거죠. 그럼 예측을 할 때 피처스가 무엇이냐 보면은, 근데 피처에 대한 어떤 전처리 그런 로직들은 알려주던가 전처리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어떤 제가 이야기했던 yes는 1, no는 dict 한 거를 이미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로, 만약에 미래에 내가 예측해야 되는데 H 클러스터는 1, 되게 대휴일이고 프로퍼센트는 0.5, 그 다음에 홀리데이가 있었고 프로모션도 있었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만들면은 이 셋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블라스잼이라고 해서 제가 그 메모리가 GPU를 쓰다 보니까 얘가 그 메모리가 메모리가 에러가 났는데, 보면은 성능 GPU 보면은 메모리를 쓰고 있네요. GPU를 쓸 때는 메모리를 해제를 되게 잘 해줘야 돼요. 해제시켜주는 명령어가 numpy가 있는데, 해제가 하나만 됐네요. 하나를 더 해줘야죠. 아까 여기서도 텐서플로우 GPU를 썼으니까 여기에서도 꺼주면은 두 개가 다 떨어져서 이제 제대로 초기화가 됐네요. 여기도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럼 다시 불러와주고, 그렇죠? 지금 GPU를 로딩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가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저장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 피처스가 이거고, 테스트 셋을 가지고 프리딕트를 하면은 2000개가 팔리겠구나. 내가 만약에 할인을 20%만 하면은 1750개가 팔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예측을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의 재사용이 되는 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카테고리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 모델을 저장하는 걸 했어요. 뭐 아이템, 뭐 선풍기 01 모델에 대해서 그 모델을 학습을 하고 가져갔던 거죠. 근데 다음번 컨셉에서는 무엇을 다루는 거냐? 결국은 우리가 카테고리 데이터, 이게 아이템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각각을 다 딥러닝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1000번 돌고 얘도 1000번 돌고 에포크를 하면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것도 결국은 훈련을 시키고 얘네들의 훈련 어떤 결정체를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예측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뤄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1단락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